막말 대장경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경쟁 정당에서 나왔어요. 비판의 목소리죠. 근데 지금 정봉주 의원 사과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당에서 조치가 있을 건가? 이게 지금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우선요, 정봉주 후보입니다. 지금 공천을 받았으니까요. 정봉주 후보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말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왜냐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네.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나, 보수가 많나. 아이 이거 좀 봐야 벌레가 되거든. 뭡니까 또? 왜요? 언어 좀 곱게 좀 써주세요. 뭐 아니 그게 벌레니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건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팔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팔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너 한 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버려.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자, 일단 논란이 된 세 가지 발언. 마지막 쪽은 금태섭 전 의원이 본인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까지 밝힌 내용이죠. 근데요, 특히요, 그중에서 중간에 나왔던 이른바 지뢰 얘기, 발목 지뢰 관련된 얘기. 아, 이게 파장이 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정봉주 후보가 오늘 또 사과 입장을 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라 지키다 사고 당하신 두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 자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공개적인 선거운동 중단한다. 아, 자숙의 의미는 선거운동하지 않겠다 당분간.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용사 얘기를 꺼낸 건 그동안 본인이 당시에 이 말을 했을 때 실수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당사자에게 사과까지 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됐잖아요. 도대체 어떤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한 거냐?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의식을 해서 두 용사란 표현까지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봉주 후보의 어떤 막말 논란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참 된 거예요. 2015년까지 가는데 이건 또 불교계하고 관련이 있네요. 이런 얘기를 좀 한 걸로 어떤 뭐 영상도 좀 남아 있고요. 알려지는데 조계종 김정은과 똑같은 집단이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의 또아리를 들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조계종이 왜 북한 김정은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요.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웃기지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게 또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설명이 조계사 신도들에게 욕설과 약간 협박성 발언. 아, 이게 또 다시 또 회자가 되는 거고. 이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쯤 되면 정봉주 의원의 과거 논란했던 말 이거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까지 벌써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표현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자유분방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면서 살았다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어 보여요. 대목마다 문제가 됩니다만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거짓말한 게 가장 심각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요? 어떤 첫날 대목입니까?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예. 유선상으로 아까 그 발목질에 예. 로 부상을 당했던 두 군인들 예.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사과를 했다라고 한 당사자께 직접 유선 사과했다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실제 그런 사고를 당했던 그 군인들에게 전화를 한 거가 이렇게 인식한 분이 많았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랬는데 정작 지금 나옵니다만 김정은, 하재헌 두 당사자들이 오.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또 사과했다는 얘기네요. 그랬더니 하루 지난 다음에 뭐 팟캐스트? 예. 뭐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직접 사과하지 못했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태도가 이게 무슨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나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말 새치혀를 쓴 거 이거와 달리 예. DMZ에서의 사고로 인해서 발목 부상을 당한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뭐 5.18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얘기를 한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예. 지금도 사망자와 부상자, 유족, 당사자들이 예. 지금 우리 동시대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DMZ에서의 사고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당사자들이 아직도 현역에 복무 중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저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공천 취소하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일 것 같습니다. 아까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뭐 중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게 이례적이다라고 앵커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봉주 전 의원이야 뭐 국회 부의장 정도의 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언론이 다루고 있는 이 비중을 보면 예. 자칫 잘못하면 이종섭 전 장관 도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해졌던 국면이 예. 한순간에 지금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더 돌아서기 전에 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천 결정을 빨리 취소하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이른바 뭐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른바 뭐 목발, 뭐 경품, 발목줄에 관련된. 그런데 당시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께 사과를 했다. 연락해서.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럼 실제 부상을 입은 그 용사들이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거냐? 그랬더니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한 다른 분한테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설명과 설명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 자체가 또. 소정 변호사? 예. 자, 그런데요. 기억을 돌려보면 지난 1월 초에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출범했을 때 막말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의 발언은요. 이미 다 과거 발언인데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는 또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렇다면 당시 공관위는 무슨 판단을 한 겁니까? 이런 거 안 들여다봤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제가 지적하고 싶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뭐 공천 취소는 이제 뭐 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그 과연 이게 미리 검증해서 이제 컷오프를 못 시켰는가 이 문제죠. 뭐 제가 이제 이 발언은 오래 전부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들었고 방송에서도 이게 들었고. 근데 이걸 공관위만 못 들었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게 하는지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미리 걸렀어야 안 된다. 예. 이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게 막말을 한다면 아마 이제 공천 취소하면 정봉주 이제 그 후보니까 예.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아니 막말도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야지. 제가 보기에 가장 역대급 막말은 지금 이제 녹음돼 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있는 예. 이재명 대표의 형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쌍욕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대로 두고 왜 나만 이게 막말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예. 실제 그 기준은 대표든 그냥 의원이든 뭐 누구든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연일 어떤 입장 논평을 좀 내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라면 가히 막말 대장경 수준이다. 아, 이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군요. 막말 대장경이니까 뭐 양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네요. 그리고 정 후보는 즉각 후보직 내려놓고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 후보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이렇게 논평을 통해서 좀 했네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입장을 좀 살짝 좀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있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이거 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거취에 대해서? 우리 윤경호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이해관계도 적고 그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표를 얻는 게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승리잖아요. 예.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지 정봉주 후보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하는 게 먼저는 아닐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어제 오늘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예.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정권 심판론 이슈로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는 대부분 빨리 제거해서 이슈가 안 되게 만들고 민주당이 바라는 어떤 구도나 그 이슈가 그렇죠. 이걸로 그 구도를 완전히 희색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희석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예. 승리의 가장 큰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그러면 때문에 당에서의 판단은 예. 뭐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진 사퇴를 시키든 아니면 뭐 공천 취소를 하든 하는 예. 게 뭐 승리의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준혜 부위원장, 가정을 좀 해보죠. 만약에 지금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 정도 사안은 그냥 사과 정도 넘어갈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조치, 구체적으로 뭐 공천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자진 사퇴하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낙마를 하는 겁니다, 정봉주 후보가. 그렇다면은 다른 후보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봉주 후보와 경선에서 진 박용진 의원에게 공천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관련해서 오늘 언론에서 공관위원장에게 물어봤는데 예. 좀 부정적인 형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 물론 지금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게 먼저겠죠. 하지만 글쎄요,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강북 을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부터 굉장히 의문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과거에 17대 노원 갑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때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 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좀 막말이라든지 이것이 이제야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봉주 의원의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정봉주 지금 이렇게 막말하고 있는 전 의원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본인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민주당의 산하 기관들에 있어서 직을 준다는 것은 매우 측근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강북 을에 그 공천을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은 박용진에 대한 자객 공천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전해철 의원이 이제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예. 상대방이 양문석 전 방통위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양문석 위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수박 깨버리겠다라든지 이러한 말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그 당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신청을 했을 때 역시 언론에서 민주당 측에 물어봤지만 그 정도의 언급으로 뭐 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이러한 막말에 대해서 과거에도 지금 또 양문석 위원이 전해철 의원을 누르고서 완전히 공천 후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공천됐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과연 공천을 취소할 것인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세 분은 지금 그 이거는 부분 취소다. 짧게. 근데 네. 강전의 변호사께서는 이게 과연 할까? 의심스럽다. 이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이거 김상희 짧게 변호사. 그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강전의 변호사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 좀 아까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경선 자체가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경선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사안이라면 사실 박용진 의원은 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후보를 문제가 발생해서 낙마시키는 거라면 예.
그거는 전략 지역구가 되는 것이고 어. 그래서 그 경선 자체를 원천 무효로 볼 수 없다면 예. 뭐 전략적인 새로운 판단을 통해서 당이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을 또 선택할 수도 할수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를 않은 거예요. 예. 정봉주 후보의 상황에 대한 당의 판단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근데 이 불구하고 부분 당연히 좀만 더 나와요. 얘기해야 되는 게 박용진 의원이 예. 경선 과정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혜원 의원 문제처럼 또 그런 문제가 드러난다면 아. 또 그때는 저는 판단의 그때는 기준이 또 또 다른 바뀐다고 판단이 생각합니다. 된다. 아, 과거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총선 때마다 꽤 있지만 이번에는 꽤 규모가 좀 커 보여요. 지금요 이 사안은.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정봉주 후보와 관련돼서 윤리 감찰을 하느냐 마느냐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요. 지금 지도부 구성원들의 말이 다 달라요 지금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 윤리감찰단이 지금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윤리감찰단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황실에서 사과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는 게 팩트입니다.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경호 수장님, 뭐 진실은 하나겠지만 윤리 감찰을 지시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뭐 아닌 거냐 이런 것까지 논란이 되고. 지금 윤리감찰로 덮을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윤리감찰 얘기를 하니까 저 국민의힘도 도태우라는 5.18 관련해서 막말했다고 하는 예, 도태우 후보입니다. 예, 지금. 후보 공천 뭐 재검토하다가 예. 국민 눈높이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유지로 됐죠. 예, 유지 이렇게 되듯이 이것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윤리감찰은 뭐 군더더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더더욱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은 빨리 매듭을 지어야 불똥이 더 튀지 않을 거다. 역설적으로요. 국민의힘은 아니 정봉주 같은 저 때묻은 후보 그냥 놔두라 그러세요. 그러면 더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봉주 바꿔라라고 얘기합니까? 좀 제가 너무 이건 막말인가요?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놔두라 왜 국민의힘에서 놔두라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왜 바꾸라 그럽니까? 근데 이거는 대의를 유불리의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 전체 입장에서 이제 그 불량 의원은 걸러내야 안 그럼 되겠습니까? 도태우 후보 같은 분도 대의를 생각해서 정리해야겠죠? 그 얘기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그 그렇습니까? 얘기는 그거 따로 좀 할 건데 일단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릴 거예요.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이거는 제가 오늘 여당에서 나오신 분 약간 여권 뭐 이런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전에 드렸지만 정봉주 후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약간 당황을 한 듯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도대체 말이. 그리고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둘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의 과거 발언, 글 이게 지금 어떤 뇌관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도태우 후보 그리고 다른 분도 나와요. 여기 저 조수현 후보도 있죠. 우선 도태우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 개입 여부 뭐 이런 거 관련된 발언 때문에 발칵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조수현 후보는 조선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 수도. 이것도 참 논란 커졌어요. 근데 각각 이 두 후보 모두 사과합니다. 우선 도태우 후보는 5.18 전신 존중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요. 조수현 후보는 이거 친일파 옹호한 거 아닙니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다른 분이 또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 부산에서 이제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른바 이게 방송에서 쓰기가 참 적합하지 않은데 이른바 난교 무슨 이런 표현이 들어간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생활과 관계없이 그중에 그 표현이 들어갔는데 능력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게 발칵했죠.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한참 된 거예요. 서울 시민 교양 수준은 저급하다.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어. 이것도 또 발칵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또 사과해요. 12년 전 정치 시작 전에 그리다 비하 의도 없습니다. 약간 죄송하다는 입장을 또 밝혔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거든요. 여러 가지 일정 소화하는 과정에 이렇게 논란이 된 과거의 발언을 남기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바오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이후에 반성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수현 후보에 대한 제가 답한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이거 세 분 이제 과거 얘기 막말이라고 이제 논란이 돼서 생겼는데 이거 사관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먼저 이제 그 도태우면은요. 예. 아마 이제 이분의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면요. 제가 방송에서 제부터 그냥 공천 배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수 쪽의 일각에서 지만은 박사라든지 예. 북한군을 개입했다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각에. 예.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검증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취지예요. 본인이 직접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이걸 검증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 직접 비하한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근데 보고요. 본인은 왜 본인 스스로 미숙한 생각했다고 사과를 근데 했습니까? 워낙 근데 비판 여론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언급 자체가 이제 뭐 본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 다양한 검증 주장들이 있는데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예. 자, 그다음에 조수현 이분은요. 예. 우리 서울대 이영훈 교수부터 식민지 근대화론도 있습니다. 예. 학문 영역에 있어요. 예. 경제 발전이 일제시대 때 뭐 잘 됐다는 학문의 영역에 싸움하기 놓은 구절 같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다 배제할 것 같으면요. 그 공천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동의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예. 그렇게 은밀한 학문적 검증, 서울대 교수예요. 이영훈 교수도 예. 여러 교수들이 썼잖아요. 그 종족주의라는 책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거 학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고요. 그럼 장해찬 제가 후보의 제일 경우는? 황당한 게 장해찬 문제예요. 제가 여기 다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방송이나 언론에서 한 구절만 따죠. 예. 이 한 구절 가지고 이게 진얼이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난교 발음 하더라도 예. 제가 사람 이름은 이게 뭐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카사노바가 있다. 카사노바가 이게 바람둥이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도 어떤 전문성이나 책임감 예. 이랬다면 이게 존중받는 이런 예를 든 이런 이게 사례예요. 서울 시민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예? 서울 시민 발언 그것도 방금에 이게- 나온 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딱 한 구절만 따와버리면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뭐 난교 뭐 그 표현 들어간 거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제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예. 앞과 뒤를 제가 못 읽어봤어요. 이 난교 발언을 제가 들어보니 예. 이거는 이게 별거 없는데 앞에 저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 이거는 제가 이게 못 읽어봤기 때문에 전문을 안 읽어본 사람은 평론하지 마라 예. 이 말씀 드립니다. 함부로. 근데 일본인의 발톱의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도 그런 약간 전문 전체를 못 읽어봤기 때문에 평론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상일 평론가. 예. 서정욱 변호사님의 인권 의식에 참 많이 인권 의식이요 실망하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난교 발언에는요 좀 예쁘장하다 하면 이렇게 찝적대든 저렇게 뭐 건드리든 뭐 예.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의 무슨 폄하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있지만 누구를 그냥 옆에서 뭐 예쁘다고 예쁘장하다고 막 건드리면 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만 잘하고 뭐 돈만 잘 벌고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된 거잖아요. 문맥을 다 읽어보셨다면서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앞뒤로. 예? 그 전 막 후 거기까지 예. 갈 필요 없이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 근데 그거는 인권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총선에 공직 후보로 낸 겁니다. 공직 후보로. 예. 그럼 총선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에서 좋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걸 인정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 중도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아까 도태우 후보도 이렇게 좀 변론을 하셨는데 검증해보자. 그동안 5.18 이후에 진보와 보수가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면서 예. 수많은 검증의 장들이 존재했어요. 논쟁의 장도 존재했고. 그래서 일단락져진 게 몇 차례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상당히 가능성, 이게 북한의 어떤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는 맥락 속에서 검증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맥락이라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도덕성이라는 걸 갖추지 못하고 그 능력을 쓰면은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정글 사회예요. 예. 정글 사회. 근대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 사람이 도덕성을 갖추고 제도나 제도에 근간하는 모든 것들을 룰들을 반칙 안 하고 지켜줄 거라는 품격과 도덕성이 어느 정도 기반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고 중도층에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다.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옹호해 주려는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예. 이것을 양 당에서는 느끼고 직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전의 국민의힘 부위원장. 지금 분위기라면 세 후보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돼서 각각 뭐 사과도 하고 입장을 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 정도로 그냥 끝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사자 3명이 예. 본인들은 사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봤을 때도 그들의 사과가 전혀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한 변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오히려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광주를 가든 아니면 서울에 와서 당사에서 뭔가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5.18 정신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우리도 헌법 전문에 이것을 수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까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의 유튜브에서 5년 전에 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SNS의 2가지의 글 정도로는 저는 이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예찬 후보의 경우에도 본인이 뭐 정치를 하기 전이고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저는 그런 뉘앙스를 조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연아 전 의원 공천 취소한 이유 뭡니까? 법적인 판단이 있어서 취소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치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이죠. 장예찬 후보도 본인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였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과는 했지만 그렇지만 국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약간 이런 취지의 적극적인 입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여야 가릴 게 없어요. 지금요. 과거에 내뱉었던 이 말들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게 단순히 후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고민을 하고 있겠죠. 지금.